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해 4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독해 4부분 진행할 때마다 사실 독해 1, 2, 3, 4 중에서 시험을 얼마 안 남겨놓고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독해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독해 4가 20문항이에요. 다 10문항씩인데 앞에 1, 2, 3을 합쳐도 30문항인데 독해 4 하나가 20문항이에요. 그럼 얘가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문 하나에 4문제씩 나오는 거에서 반밖에 못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시간 부족하다고 막 뒤에 한두 지문씩 버리면 여기서 입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독해 4부분이 읽어서 대충 문제 풀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략이랑 훈련이 의외로 필요한 영역이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해 4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버리지 말고 무조건 몇 문제라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확하게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걸 문제를 풀고 읽을 때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일단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2022년에는 제가 문제를 먼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론적으로 사실 6급 정도 오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면 문제 자체와 친해져야 됩니다. 고사장에서 문제와 나와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아무 도움도 없이. 그러면 그 상황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먼저 보실 거고요. 순서 너무 중요합니다. 독해 4는 아무래도 시간이 관건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서 어떤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도가 있어서 문제를 낸 거지 그냥 지문 주고선 대충 문제 내고 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매번 또 6급 독해 4 할 때마다 이 화면에 꽉 차있는 이 많은 단어들을 보면서 되게 눈이 아프긴 하지만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사실 이 긴 지문들을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다 이해하고 이게 출제 의도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뒤까지 이어지는 이 굉장히 긴 지문이 나오고요. 보통은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오죠, 시험에. 그리고 나서 81번부터 4번까지 네모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원인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친 거 굉장히 많이 보는 유형인 거죠. 이유가 뭐야? 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정 단락 또는 특정 단락에 해당되는 특정 구문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구문 표현에 대한 뜻을 물어보고 있고요. 제목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렇게 문제를 쭉 훑어드리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일단은 설명문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구나. 근데 이게 이 지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지문들에서도 비슷하게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유형을 파악해 드리기 위해서 문제랑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풀자. 그럼 풀이 순서는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문제 먼저 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문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지문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풀고 정해진 50분 동안 50문제 푸는 거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빨리 풀어야 돼요. 문제 볼게요. 민시가 在山西에서 출연을 한 주요 원인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묻는 문제라는 거. 문제 꼼꼼하게 읽어야죠.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문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面试之所以가 뜻이 뭐냐면 A가 B 한 이유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뒤에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之所以는 所以 그래서를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랬던 건 말이야. 뒤에 원인이 나와요. 그럼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만 같아요. 여기 샨시에서 출연한 이 문제를 지금 그대로 언급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 키워드를 찾았어요. 81번이 미엔시가 샨시에서 출연을 한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읽으면 원인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81번을 이제 문제를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81번의 보기를 먼저 보고 뒤를 읽어야지. 그래야지 빠르게 고를 수 있고 해석이 안 돼도 단어를 봤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 걸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어차피 주어는 똑같네요. 다시 샨시에 대한 얘기인
얘기인 거죠. 역사가 깊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도디 수안화가 뭔지 몰라. 토지의 산화인데 해석이 안 돼도 토지 산화에 대한 이 어려운 글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리하이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문화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 농작물이 샤오마이, 밀인지, 요거를 확인해서 샤오마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수안화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각각 역사, 토지, 문화, 그리고 샤오마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접근하지 맙시다. 인츠 나오네요. 인츠.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근처에서 문제가 풀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왜?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나이 해놓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옌 이런 거 모르시지만 샤오마이가 주어가 나와요. 샤오마이가 나오죠. 얘가 주요 농작물이 됐어. 그래서 얘가 여기서 출현한 거야 라고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주요 농작물이 이것이다. 이렇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자, 순서 기억하시죠?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문제 키워드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면 해당 문제의 보기를 보고 비교해서 가셔야지 쓸데없는 거 다 제껴가면서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친 부분이 나와요. 이게 짜올 종청 또어를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해석을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특정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부분을 찾으면 돼요. 앞뒤에서 내용이 나오겠죠? 이 전에 찾았으면 보기 먼저 읽자고요. 보기 먼저 읽고 갑니다. 샨시의 미엔시가 당나라 때 성행을 했는지, 명칭이 수시로 변하는지, 아니면 샨시런에, 자, 오늘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쇼다오 칭라이. 이거는 쇼다오 환영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라는 단어를 봐도 눈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엔시는 샨시런의 관심을 받는지, 아니면 샨시 미엔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문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명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속된 말로 이렇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놓고 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단락에서 옳은 걸 골라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이 얘기는 이 명칭이 이렇게나 많은 건 뭘 설명해 주냐면 이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샨시런이 이에 대해서 미엔시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고 사랑해 주는 거야. 좋아해 준다라는 거죠.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첫 번째 이유, 너무 답 같은 다른 보기가 있어서. 두 번째 이유, 표현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서. 쇼다오 칭라이 자체가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가야지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게 사실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한국인들이 내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 HSK 출제자들이 내는 문제라면 이걸 정확하게 이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83번 문제 먼저 읽어볼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제가 계속 꼼꼼하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꼬어니엔의 츠지엔니엔미엔이라는 표현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꼬어니엔 할 때 찌엔니엔미엔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찾아야죠. 그쵸? 지금 똑같이 운동선수 훈련하듯이 같은 패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 읽고 문제 해당하는 키워드 본문에서 찾고 찾았으면 더 이상 읽지 말고 보기 가는 거 계속 그 순서대로 갑니다. 찾았어요. 더 이상 읽지 말고 이 언저리에서 답이 풀리겠지 하고 보기 갑니다. 주어수로 나누세요. 날에 대한 얘기인 건지.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날이 아름답고 긴지, 장수인지, 아이의 학업이 성공하는 건지, 일마다 뜻대로 되는 건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요. 장수가 나와요. 그죠? 장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학업에 대해서.
그쵸? 그럼 답이 뭘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NEMEN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GNEMEN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펀하오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용이 갈려요.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 얘기, 라면 GNEM 먹을 때 얘기 끝난 거 이제 GNEM 먹는 얘기는 끝났어요. 이럴 때는 이걸 먹는데 하고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세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해마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목을 볼 거예요. 제목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설명문이에요. 그럼 제목을 묻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거 다 내용을 아울러야지 제 마지막 단락에서 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기 먼저 볼게요. 샨시미엔시의 설명이에요. 해독이라는 건 설명을 하는 거죠. 샨시런드의 지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샨시미엔티아오를 얘기하는 건지 외국인들 눈에 있는 샨시미엔시를 얘기하는 건지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목 문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설명문의 경우에는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각 단락 첫째 줄을 확인을 하면 일단은 1단락의 첫째 줄에는 세계상의 최대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샨시 두 번째 단락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명칭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요. 제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여기에 숨은 뜻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목 뭘로 고르실 거예요? 그쵸? 이게 갈등이 되는 거야. 왜? 세계로 뻗어나가는 면 요리일 것 같잖아요. 마지막 단락에서 제목을 고르면 나머지 단락들은 그냥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요리법도 얘기했고 역사도 얘기했고 의미도 얘기했고 문화도 얘기했는데 그런 애들은 다 상관없이 밑에 외국에 뻗어나가는 외국인들한테 어필하는 면 요리가 답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읽으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샨시미엔시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어진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출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질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를 빠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휘만 보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냥 어휘만 보고서 그걸 딱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주제 문제는 첫 단락 꼽는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보면서 골라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지만 문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골라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함정에 안 빠지려면 그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고 보기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요.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